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수직 낙하 중입니다. 자, 그런 분위기를 제가 이번 주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규제 완화 중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컸어요. 그런데 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줬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별로 매수세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재건축도 안 먹힌다. 안전진단 통과에도 매수 문의가 없다. 자, 그래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재건축 호재가 나오면은 가격이 급등하거든요. 자, 그러나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먹히질 않아요. 특히 시장이 하락할 때는 제일 타격을 보는 게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크잖아요. 갭이 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급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건축 호재가 나와도 그게 시장에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다 풀어주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래의 공급 물량은 늘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시기적절한 대책이었다라고. 자, 그래서 안전진단 호재 소식에도 상계동, 목동 그런 단지에서 좀처럼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된다고 해서 재건축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트요. 말 그대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동의를 거쳐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려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10년 이상도 더 걸리죠. 15년, 어떤 경우는 20년이 걸리죠. 음마 아파트를 보면 이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30년이 넘어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다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이 시장, 여기서 분양하는 물량들이 다 미분양이잖아요. 재건축 시장이라는 게 살아날 이유가 없죠. 자, 그 재건축 되어서 나오는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기 때문에. 자, 어떤 지역이 안전진단 통과를 했거나 조건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조건부로 통과했거나 살펴보면, 자, 서울 양천구의 목동 신시가지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 목동은 조건부든 조건부가 아니든 거의 대부분이 통과를 했어요. 자, 신월 시형 아파트 7개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했고, 자,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 자, 이 단지도 통과했고, 자, 이런 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 자, 5일부터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니까 재건축으로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이 된 단지들이에요. 이 안전진단 통과가 됐으면 원래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 목동이 급매물들이 몇 개가 거래됐어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한 39%가 폭락을 했다는 거예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39%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동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전용 74 한 28평 되겠죠. 자, 이달 9일에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021년 10월에 16억 8천이니까 최고가 39%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단지들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16억 8천인데 전세가는 한 3억 5천 또는 3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로 16억 8천에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대출을 많이 받아서.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압박감 때문에 급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연초만 해도 재건축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나온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연초에 또 비싸게 사신 분들이 많아. 연초에 마지막으로 걸려들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런 분들 지금 최소한 5억씩은 손해 본 거죠. 자,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죠. 연초에 걸려들으신 분들이. 자, 계속해서 보시죠. 무너지는 목동. 자,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전용 51.48제곱미터. 자, 지난달 29일에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자, 이게 21년 8월 고점 가격이 12억 8천만 원. 최고가 기록 27%.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목동도 지금 한 30% 정도 빠졌다. 자,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집값이 하락기에 들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일반 아파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투자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 자, 그리고 이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갭이 커. 자, 그래서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것은 뭐 이게 가격에 시세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시기적절한 대책이에요. 자,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47.94제곱미터 지난달 27일에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21년 8월 같은 주택형이 15억 원, 24% 정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20%, 30% 빠졌다고 해서 그걸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전용 한 47이면 한 20평 이하잖아요. 20평 이하의 아파트를 11억 4천에 받아서 34평짜리를 받으면 여기에 추가 부담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최소한 7억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또 금리를 계산하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받았을 때 그 시세가 얼마인가, 내가 투입한 돈이 얼마이고 최종 아파트 가격 시세가 얼마인가, 그 차액이 있을 때 내가 재건축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가격에는 사실 크게 차익이 나질 않아요. 크게 차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양천구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 호재에 지난주 0.42%에서 이번 주 0.16으로 하락세는 멈췄다고 그래. 하락세는 멈췄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3단지, 5단지,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1단지, 2단지, 4단지, 8단지, 13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폭은 조금 둔화됐다. 그러나 실거래 가격들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게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인기 단지죠. 7단지면은 제일 인기가 있는 단지인데 이게 27평이 한 19억 2,500이에요. 이게 9월 달에 거래된 거예요. 9월 달에도 이렇게 비싸게 샀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기는 저층 아파트는 아니니까 무상으로 받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무상으로 받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여기에 추가 부담금 4억 내지 5억 이상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한 24억에서 25억에 사는 거야. 4억에서 25억에 30평대 아파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되면은 또 건축비가 올라가고 10년 뒤에 하면 또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10년 동안 이분은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실 때 대출 이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꽤 들어갈 거 아니야. 최소한 5, 6억은 받았을 거 아니야. 전부 다 19억 자기 돈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1년에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1년에. 그럼 10년 있으면 5억이야. 자, 그러면 이분은 10년 뒤에 내가 총 들어간 돈은 30억이야. 30억인데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목동의 새 아파트가 30억이면 본전밖에 안 하는 거야. 별로 이 가격에 사봤자 별 매력이 없다라는 거야. 별 매력이 없다. 차라리 이걸 살 바에는, 이 돈 가지고 이거 살 바에는 여의도 가서 새 아파트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학군 지역 아니에요. 학군이 좋은 지역, 애들 키우기 좋은 지역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지 어떤 크게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는 동안 내가 한 10년 정도 여기 산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 때도 피곤하고. 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냥 내가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학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전세 들어가면 돼. 전세가 싸잖아요. 이런데 4억 5억이면 이런 거 사잖아요. 전세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지 뭐로 사러 들어가냐고. 애들 키우면 나와야 되는데. 그죠?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안전진단 후 부동산은 분위기도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가격이 더 내려가면 고려해 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의 핵심지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격이 한 30% 이상 폭락하고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에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전달 기준 5만 1,827건. 자, 647건이 전달보다 늘었다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했는데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규제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매물이 조금 들어가는 듯 했으나 도로 매물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이 기회에 팔자. 자, 그렇게 매수자들이 생각하고 매물을 내놓는 거죠. 자, 심리를 보니까 매수보다는 아직도 매도가 우세하죠.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4.8. 자, 지난주보다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 64.8이면 거의 바닥권이에요. 매수 심리가 뭐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남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지난주 73.2에서 72.8로 떨어졌다. 자, 강남은 이제 더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매수 심리도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자, 그 정도 분위기를 파악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분양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규제 완화 발표 이후에 수도권에 처음 공급된 대단지 평촌 센텀 퍼스트, 이게 이제 23개 동에 2,886가구야. 그러니까 뭐 강동구에서의 둔촌주공 같은 그런 둔촌주공이 규모가 한 10,000가구 됐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이렇게 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자, 경쟁률이 0.22대 1이에요. 이건 뭐 거의 완전 미분양이 난 거죠. 1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했다라는 거야. 자, 분양가를 보세요. 전용 5구가 7억 4,400만 원에서 8억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중도금 이자 뭐 옵션 뭐 다 합치면 한 9억 5천 이상 들어가겠죠. 9억 5천. 전용 8사가 한 10억 7,200이니까 이것도 거의 12억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인덕원의 그 새 아파트, 그러니까 한 3년차 아파트가 현재 가격으로 한 10억 한 5천 정도 호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그거 9억에도 살 수 있잖아요. 이거 사는 것보단 그게 낫겠죠? 그리고 인덕원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한 뭐 10몇 년 된 아파트가 한 6억대예요, 8사가. 그럼 그거 싹 고쳐가지고 그거 사는 게 낫겠죠? 자, 그 주변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 가격은 1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막 고점을 칠 때, 주변이 막 13억 칠 때, 그 가격 기준으로 했으나 이렇게 참패한 결과를 참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수도권에서도 흥행 참패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을 보시죠. 한번. 요즘 뭐 하도 수도권이 떨어지니까 뭐 지방은 요즘 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거기는 뭐 아예 뭐 볼 필요도 없다 생각하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볼 필요가 없는지. 대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이 분양을 했어요. 뭐 대구 시장은 뭐 완전히 지금 뭐 폭망하는 시장이니까, 자, 여기서 사계동 481가구가 오피스텔 한계동 전용 뭐 84 62실, 그러니까 아파트 481가구 오피스텔 62실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근데 여기 분양가를 보세요. 전용 84가 5억 8,200에서 한 100만 원 빠지는 5억 9,900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한 6억이면 한 이것저것 합치면 7억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전용 106제곱미터는 이거는 뭐 거의 10억 이상 들어가겠죠. 자, 일단 84 기준으로 한 이것저것 합치면 7억이 들어가. 이거 대구에서 이거 분양 받겠어요? 서울도 이 가격이면 지금 뭐 엄청나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뭐 삼성리 같은 데도 지금 뭐 6억대 나오고 있죠. 인덕원도 6억대 나오고 있죠. 하남미사도 7억대 나오고 있죠. 이 가격에 대구에서 살 사람이 없죠. 여러분, 이거 미분양 나도 사시면 안 되고, 이거 할인 분양 나도 사시면 안 돼. 이 가격은 그냥 분양가가 고점이야. 앞으로 대구 시장이 좋아져도 이거는 뭐 이 가격 이상을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구라는 데는 어차피 전세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3억 정도. 3억에서 3억 5천. 그죠? 비싸야 4억이잖아. 4억도 가기 힘들 거예요. 어차피 대구는 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이 가격 이상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게 보셔야 돼. 응? 대구에 뭐 나중에 뭐 시장이 좋아지면 들어가겠다고 하면 이런 가격에 사봤자 이건 먹을 게 없는 가격이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0.05대 1이에요. 이게 481에 뭐 62가구 총 합치면은 뭐 550 정도 가구에 28명이 신청했다라는 거. 참, 신청한 사람들 용감하죠. 0.05대 1. 이건 뭐 소수점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지방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 PF 자금이 이게 발행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데
어떤 은행이 돈을 지원을 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광양에서 봤듯이. 자, 이번 주에 KB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한번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난 9일 조사 기준 0.38% 하락. 자, 전세도 0.80. 자, 전세가 매매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도 지난주에 0.33. 지난주보다 매매 하락폭도 더 커졌어요. 한국 부동산은 조금 틀려요. 한국 부동산은 낙폭이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KB 부동산은 낙폭이 더 커졌어요. 전세도 낙폭이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서울을 설칭하고 있잖아요. 예, 수직 낙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목동, 고덕, 그런 지역에서 급매물이 거래되고 있잖아요. 수도권 외곽은 다 이제 벌써 폭망을 했고, 서울의 그 중심지역, 송파, 고덕, 마곡 그런 데서 이제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안쪽으로 파고드는 거야. 그리고 노도강, 금강구의 중저가 아파트는 이미 6억, 9억 가던 게 3억 떨어져서 6억 가고 8억 가던 게 6억 가고 거기는 거의 이제 완전히 그 폭락 분위기고. 자치구별로 보니까 매매는 모든 지역에 하락했고 강동구가 마이너스 1.14, 강서구가 마이너스 0.74, 중구가 마이너스 0.62, 성북구가 마이너스 0.58 이런 순으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강동구, 강서구 이런 지역이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동구는 고덕 그리고 강서구는 마곡 자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거품이 많이 낀데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먼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많이 빠진 단지를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강동구 상일동의 고덕숲 아이파크 전용 84 B스타일이 이번 달에 11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게 직전 거래 가격이 15억 8천만 원. 2022년 때도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고점에 잡은 거야. 8개월 만에 4억 8천 날라간 거예요. 이분은 30% 폭락하면서 8개월 만에 날라갔다.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그죠? 자, 강서구 마곡동의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전용 84A가 이달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자, 1년 전 거래가 15억 6천만 원. 자, 4억 1천만 원 정도 빠졌다. 예전에 마곡이 10억 돌파할 때 사람들이 와, 그랬어요. 너무 비싸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싼 게 아니죠, 이게. 그리고 여기 전세가가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냥 전세로 살면 되지. 11억 5천에 11억에 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 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전세가율이 더 높아져야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지. 전세가율 50%에서는 이 가격도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점 대비 26.3%가 떨어졌으니까 싸다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규제 완화 효과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수도권 외곽 쪽을 계속 설정했잖아요. 과천도 받고 하남도 받고. 과천은 지금 완전히 폭락 분위기잖아요. 여기는 그냥 수직 낙하하고 있고, 하남도 10억 가던 게 7억 가고 있고, 광명도 13억 가던 게 9억 가고 있고, 한 4억, 5억씩 떨어지고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고, 동탄도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더 떨어져야 돼. 지금 다른 지역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여기는 아직 광교도 많이 떨어졌고, 성남도 구시가지 중심주로, 아직 분당은 크게 무너지지 않았고, 성남도 구시가지, 수정구 쪽으로, 그쪽으로 좀 무너지고 있고, 벌써 무너졌어요. 크게 무너졌어요. 자, 이런 외곽이 다 무너졌고, 지금 서울 핵심지 앞에서 봤듯이 목동이 이번 달 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고덕도 저번 달 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송파는 먼저 무너지고 요즘 거래가 조금 살아났고, 이제 살아났지만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급매물들이 소화되면 또 거래가 정체가 돼. 그러면서 또 매물이 쌓이면서 한 단계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19억대 매물들이 잠실에서 소화가 됐다고 19억대 내면 19억대 거래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 19억대 살 매수세들은 이미 다 샀어. 그거 살 사람이 한정돼 있거든. 자,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급매물이 거래될 때는 그냥 급매물로 팔아버려야 돼. 호가를 올리면 안 팔린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의 노도강, 잘못 썼네요. 노도강 금강구의 중저가 아파트도 무너졌잖아요. 8억 이하, 9억 이하 아파트들이 급격하게 여기 무너지고 있어요. 이쪽은 더 빨리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또 이렇게 뭐랄까요.
상급지보다는 어떤 그 소득이 약하고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취약 차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지역이 빨리 무너지면 사실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39조를 마련한 거예요. 노도강 금강구 같은 아파트가 무너지면, 정말 중산층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줄 테니까 DSR 규제도 풀어줘서 최대 5억까지 해주고 금리도 1% 정도 싼 금리를 해줄 테니까 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시는 분도 중산층이잖아. 또 대출 받아 사잖아.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딴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사시면 안 돼. 그리고 사러 많이 가잖아요. 가격이 안 떨어져. 예를 들어서 9억에서 6억, 6억도 비싸죠, 사실. 그런 급매물을 사라는 거잖아요, 정부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러 가면 그런 급매물도 또 없어. 안 판다니까. 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자, 급매물 아니면 접근하지 말아라. 아주 초급매물 아니면. 자,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자, 그 대책 중에 하나로 미분양 주택도 매입을 하겠대. 그 수유리에 대원 칸타빌 조그만 거 뭐 한 70억 정도 매입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매입 지시를 했다라는데,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좀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 고분양가에 분양한 거를, 안 팔리는 거를 정부가 대신 사준다는 것도 명분이 없잖아요. 자, 이런 것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야 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정리해보면 지금 수도권 외곽 무너지고, 노도강 금강구 무너지고, 목동, 그다음에 고동, 강서구, 그런 핵심 지역들이 무너지고 있다.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강남도 군데군데 지금 10억짜리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완전히 떨어지는 지금 칼날에 서울은. 자, 이럴 때는 그냥 조용히 시장을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